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물론 상권 활성화재단 등 5개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하코마을 축사 매입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매입 대상 농가 24곳 중 남아있는 9개 농장과의 협의를 마쳐 8월까지 완전 매입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가운데 실행계획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 지역 중 28곳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내 서부권에 내려진 미세먼지주의보를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2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4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 세제곱미터당 24.8 마이크로그램보다 2.6 마이크로그램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가장 높았고 경기와 충남, 세종,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계절관리제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은 2.1% 늘었지만 기상 조건이 악화되고 국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출연기관인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발전 전 대표가 자질 논란과 내정설, 선거법 위반에 휘말리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사전 검증이 대두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군산시가 출자 출연기관과 재단이 5곳에 달하면서 청문회 도입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서지만 전 대표이사가 자격 미달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난 9월 자진 사퇴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 정경제항만 혁신국장과 외부 인사 2명 등 3명의 후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군산시장이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 전 대표이사가 지난 2020년 선임 당시 자격 미달 논란에도 사전 내정설이 불거졌고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과 재단은 시민발전을 포함해 현재 4곳, 하반기 문화재단까지 출범을 하면 5곳으로 늘게 됩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은 출범 당시 강임준 시장의 인수위원을 맡은 인물이 사무국장에 선임돼 논란이 일었고 교육발전진흥재단 협력센터도 내정설이 나오자 사업이 보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발전의 다음 대표이사 선임이 가까우면서 벌써부터 사전 내정설이 나오는 상황. 시의회는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법인과 재단들의 낙하산 인사 내지 인맥관계의 인사를 함으로써 그 장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경영, 능력, 도덕성, 윤리성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선출할 시민발전 대표이사에 적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을 맺어야 하고 법제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안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9월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그 법에 근거해서 시 자체
조례도 만들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협업 관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내정 인사 논란의 중심이 된 출연회사와 재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추진을 위한 협상지원단이 3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정부 주도로 345kV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한 협상지원단을 구성했지만 민간 기업과 논의 자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4년이 넘도록 착공은커녕 투자 유치형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을 지을 경우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인 1을 훌쩍 넘은 1.29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80세로 고령인데다 74.9%가 장애인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지역 사업장의 평균 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 사업장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390만 원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9위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급여는 전국 평균인 3,540만 원의 95% 수준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8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완주군으로 4,350만 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지의 배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부안에 내린 폭우로 잼버리 현장에 부실한 배수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현장이 농지인 점 등을 고려해 격자형 배수로 설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내부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격자형 배수로는 6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도내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2천여 명이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1,764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176명, 10대 411명, 30대는 249명이 순유출된 반면 50대는 464명, 60대 361명, 40대는 119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20여 년 동안 전북을 떠난 청년층은 20만 명에 달합니다. 익산 왕궁에 있는 하코마을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 악취 해소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달 현재 이곳의 축사 매입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매입 대상 농가 24곳 가운데 15곳은 매입됐고 나머지 농가는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8월쯤 완전 매입을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형성된 하코마을. 전체 81세대에 걸쳐 1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농업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마을은 정부가 추진했던 왕궁 현업축사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하지만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악취 해소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축사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달 현재 매입 대상 24개 농가 중 15곳이 매입 완료됐습니다. 이어 남아있는 농가 9곳 가운데 매매계약 추진이 6곳, 감정평가는 3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면적으로 보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78,726제곱미터 가운데 매입이 완료된 면적은 42.6%인 33,563제곱미터.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9개의 농가가 45,163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과 같은 매입 속도라면 8월쯤이면 하코마을 축사를 완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4농가 중에 15개의 농가는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입된 축사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하코마을 축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축사 매입을 거쳐 바이오 순환님이 들어섰습니다. 100여 그루의 나무 등으로 숲을 이루면서 여가 활동이 가능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축사 매입에 투입되는 170억 원 외에도 공원 조성에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0억의 공원 조성비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궁의 축사뿐만 아니라 하코마을에 있는 24개 농가도 철거 완료하여서 그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해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완궁 축산단지 매입은 현재 85%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코마을까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축사 완전 매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 저소득층 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라 9,367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수도 요금을 9,367가구가 2억 4,182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구 등에 매월 최대 5,500원 상당을,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22,100원 상당을 각각 감면하고 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현직 공무원은 거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1차로 25명을 뽑는 도시관리공단 인력 채용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여성 계장급 1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옮기려면 퇴직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등 신분상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업기술 강국인 이스라엘이 새만금의 농생명과 2차 전지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2차 전지 농생명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지사는 베네트 전 총리와 함께한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 전북의 산업 현황과 새만금의 투자 환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전북 기업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제안했고 도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 미륵산성이 6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도시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산성 여행이란 테마로 미륵산성을 추천했습니다.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성은 둘레 1.8km에 동문지와 남문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륵산성은 백제 때 축조돼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임 익산시 부시장에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 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내정자는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 행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익산시 투자유치과장과 전라북도 총무과장, 김제시 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 전대식 부시장은 전주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익산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2026년까지 공동주택 공급 총량을 2만 9천 세대로 정했습니다. 2만 9천 세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는 오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익산 지역 중 28곳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익산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아파트의 72%가 오래된 공동주택이고 주택 보급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급 총량을 2만 9천 세대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량관리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 용역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앞서 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6천 세대, 평화지구 1,300세대 등을 공동주택으로 공급하고 노후주택 위주의 재건축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익산시 내 28곳, 145만 5,473.9제곱미터 면적에 해당하는 곳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노후 공동주택을 활용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어떤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 중 94%인 25곳이 재개발 사업지, 나머지 6%에 해당하는 3곳이 재건축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정비 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전북도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 지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 안전 점검에서 모두 135건이 적발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5주 동안 전북도,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은 128건을 적발해 124건, 1,4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3천여 건이 적발됐으며 교통위반이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신입생 1,013명이 익산 시티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원광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산골 등 익산 관광지와 백제 유적을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미륵산골의 백제의 빛 무드 등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익산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튜버 양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원광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대학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주 4회 14개 강좌로 구성된 노년층 유튜버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영상 콘텐츠 기획 편집과 디자인 제작 실습 등을 교육하게 되며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달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8건의 사고 금액은 16억 4천만 원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 3월 4건 7억 6,700만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 4건, 군산 2건, 완주와 고창 1건씩입니다. 정읍에서 승용차가 논으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48분쯤 정읍시 흑암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A씨와 B씨가 숨졌으며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로를 벗어나 논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여름철 차량 화재가 빈번해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6월에서 8월 사이 도내에서 36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과열, 과부하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150건, 41.1%로 전기적 요인은 90건, 24.7% 등입니다. 이처럼 여름철 차량 화재가 많은 것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민관군 협업으로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를 오는 6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각 읍면동은 군산 출신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을 확인하고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는 재적등본대조로 확인된 유가족의 시류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시류 채취로 유가족과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원이 확인된 후에는 유가족의 동의를 통해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군산의 제9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가 다음 달 17일 은파 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접수는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는 군산 출신인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의 대야초교 도서관 기증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습니다.
군산시가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주민들의 사업계획 참여도를 높인 점과 통합추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지난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시는 지난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옥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 3동에 자리한 군산 한우촌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군산 한우촌이 기탁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 긴급 구호비, 의료비, 지역복지 특화 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청자의 빛깔 옥이란 주제로 청자의 동양적인 형태와 색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와 연계해 보안청자박물관 한정화 학예연구사를 초청해 관람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자의 색과 관련한 문화 강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